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0월 황인수 국장이 저희 마스크맨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면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국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알고 계십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도에 난 범위 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부적절한 정도인지 아닌지 한번 내용을 볼까요? 진도산 안첩단 사건 고문으로 조작 의심 끝 문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지난 1980년 중앙정보부는 전남 진도 어부 등을 간첩으로 몰아갔고 결국 한 명은 사형, 한 명은 18년 수감됐습니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가혹한 물고문과 폭행 사실을 밝혀냈고 2009년 재심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황 국장은 간첩 조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작은 아니거든요. 내용의 조작은 예를 들면 그게 간첩이 아니다. 아닌 걸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의 조작인데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이제 다 문제가 극복되잖아요. 소유장 없이 장기간 구성하고 흥명을 가했다. 다들 절차적인 가잖아요. 예, 50일간의 강제 구금, 물고문, 폭력 행사가 절차상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진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일기에서 과거사 위원장 아니세요?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일기에서 진실 규명 났고 다시 재심 사건으로 가서 그 50여일간의 형사 절차상에 고문 등 그 문제가 있어서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 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역시도 간첩인데 형식상의 문제로 무죄다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고문이 있었고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수사 결과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황인수 국장 발언을 좀 더 볼까요? 지금 PPT 내용 보시면요. 고문으로 조작 재심 끝에 무죄 이렇게 되잖아요. 조작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그러면서 과거 절차상의 하자다. 그래서 이제가 무죄가 되는 건 인정하는데 근데 간첩은 하는 건 맞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기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다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진실 규명 희생 사건이고 재심 결과 무죄 결정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크게 있지 않을 것으로 그러면 무죄 판단됩니다.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직접 고용하신 조사일국장이 간첩을 한 거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다 인사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맥락에서 말이 됐는지 오늘 보도를 통해서 처음에 접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살펴봐서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해임하시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해임 사유와 관련돼서 얘기하기는 아니 진실조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국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건에 대해서 일개 공무원이 국가관이 투철하지 못한 공무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늘어놓으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사람이 해고의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위원장님 국가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사법부의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서와 또 발언의 그 내용 구체성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걸 몰랐단 말씀이시죠? 오늘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조사일국장의 직원을 상대로 한 그 다음 발언 한번 보시죠. 왜 응실했는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간첩을 한 게 맞는데 2007년에 간첩한 거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진실화해위원회 오고 싶었다. 그때 당시에. 근데 뭐 이런저런 사정을 못 왔고 그래서 일국장을 뽑는다고 해서 이번에 응실해서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황인수 국장은 중앙정보부가 저질렀던 간첩단 조작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였던 국정원의 사람이 그 당시 중앙정보부였죠. 이제 일로 파견 나와서 자기 친 조직에 대한 명예회복을 하려고 사실상 진화위를 깨려고 온 사람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맥락을 더 파악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면접 때 이런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 알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위원장님? 질문이 어렵나요? 면접 때 이런 상황을 아셨으면 위원장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보시죠. 조사국 상대로 했을 때 황 국장이 실토를 합니다.
제가 입사 지원 응시원서에도 썼고 다음 면접 때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진도 간첩단 사건은 고문 조작으로 재심 끝에 무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입사 지원 응시에 2007년에 진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문에서 인권 유린 사건임을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2009년에 무죄가 된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이 사실이 간첩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응시했다는 얘기를 이 응시 지원서에 썼다고 하는데 이걸 못 들으셨다고요? 저는 그런 그 응시 지원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자, 또 위원장님, 응시 네. 지원서를 공개하시겠습니까? 응시 지원서를 제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과 자, 면접 보시면요. 전형의 결과로 판단할 위원장님. 뿐이지. 네. 면접 볼 때도 했던 이야기라고 증언했으니까요. 면접 내용하고 응시 지원서를 의원실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면접 심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면접 심사 결과하고 응시 지원서를 같이 제출해 달라고 본인이 간첩인 거는 간첩이 아닌 걸로 만들어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왔다고 직원들 상대로 강연에서 공언했잖아요. 그럼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구두상으로 했을 뿐이지 지원서나 서류 전형에 있지 않았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 응시 지원서에 썼었고라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입사 지원 응시 원서를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조사일국장이 공개적인 일곱 직원들 70명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입사 지원 응시원서에 썼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구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 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실한해위원회 김강동 위원장님, 네. 지금 김성애 의원님 그 질의 과정에서 서류에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하는 이 질의에 대해서 그것은 구두로 한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확인하고 하신 말씀입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아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금 그 김성애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구두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확인했냐라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 서류상으로 그런 내용을 적혀 있다 혹은 제출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김성애 의원님의 자료 요구에 그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네, 확인해 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